40살에도 팔팔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주변에 나이는 많은데 유독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분이 계시지요. 70이 넘었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힘차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병원을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고 밭을 일굽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 세계 장수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습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 습관이 10년, 20년, 30년을 쌓이면서 몸과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이지요. 지금부터 그 9가지 습관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헬스장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마라톤을 뛰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장을 보러 걷고 손수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스스로 청소합니다. 하루에 한 번 억지로 운동복을 꺼내 입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자연적인 신체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쓸수록 더 유연해지고 근육은 자주 쓸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앉아만 있으면 몸은 조용히 굳어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뼈는 밀도를 잃고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30분씩 매일 걷는 것이 주말에 2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몸에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하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배에 8알만 채워라. 즉 80%만 먹고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는 한때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식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조금 덜 먹는 것이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배를 가득 채우면 소화기관은 쉼없이 일해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만 집중되다 보면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을 관리하는 일에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반면 조금 덜 먹으면 몸은 잉여 에너지를 세포 청소와 재생에 씁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오래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혈당을 자주 높이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는 물론이고 심장병,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십시오.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름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리게 됩니다. 천천히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화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채소와 콩, 통곡물 중심으로 먹습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밥상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소, 콩류, 통곡물이 밥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데 이것이 몸속의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포가 손상되지 않으면 노화가 느려집니다. 특히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고기 대신 두부, 된장, 청국장, 콩밥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십시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 최고의 장수 식단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뚜렷합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살아갈 이유 또는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쯤 됩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을 때 몸도 함께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기다림이 몸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좋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드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마음속에 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장과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삶의 무게를 압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안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다시 웃습니다.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묵혀둔 감정이 있다면 조용히 꺼내어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 삽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삶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맘먹는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단절된 채 지내는 것이 흡연만큼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며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웃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그 평범한 행위들이 뇌와 심장과 면역 시스템을 동시에 살려냅니다. 동네 경로당도 좋고 등산 모임도 좋고 성당이나 교회, 절도 좋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누군가와 오늘 하루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결된 삶은 그 자체가 약입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소중히 여깁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며 면역세포를 보충합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중이 늘고 혈당이 올라가며 심장이 더 빨리 지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반복되면 몸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를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도 깊은 잠을 돕는 방법입니다. 좋은 잠 한 번이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뇌를 쉬지 않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쓰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새로운 연결망을 만듭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치매는 물러섭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십시오. 악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직접 해보십시오. 책을 읽고 감상을 적어 보십시오. 바둑이나 장기, 화투처럼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길만 걷고 같은 프로그램만 보고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뇌는 더 이상 도전받지 않습니다. 낯선 것을 만날 때 뇌는 살아납니다. 호기심 하나가 뇌를 10살 젊게 만들어줍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자라는 순간입니다. 뇌는 불편함을 먹고 자랍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분 좋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높고 혈압이 낮으며 면역력이 강하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몸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감사는 몸속의 명약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었다는 것,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것. 이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그 짧은 습관이 뇌와 몸을 함께 바꾸어 나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9가지 습관. 첫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둘째, 배에 8알만 채우고 멈춥니다. 셋째, 채소, 콩, 통곡물 중심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넷째, 살아갈 이유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다섯째, 마음의 짐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삽니다. 일곱째, 잠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잡니다. 여덟째,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쉬지 않게 합니다. 아홉째, 작은 것에 고마워할 줄 압니다.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전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딱 1가지만 골라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덜 먹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를 떠올리거나 내일 아침 산책을 10분만 더 해보는 것. 그 한 가지가 내년에 여러분을 바꾸고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그리고 그제 하루의 선택이 켜켜이 쌓인 결과입니다. 반대로 병 역시 하룻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나쁜 습관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는 지금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고 근육은 지금도 자랄 수 있으며 세포는 지금도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의 몸이 원래 살아야 했던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많이 걷고, 조금 먹고, 사람을 사귀고, 잘 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수많은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침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